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식단으로 짧게는 2주, 길게는 12주가 지나고 기분과 행복감이 증가했다는 경험담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정신건강이 몸과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하버드 정신학 박사인 레슬리 콘이 쓴 정신건강을 위한 영양 필수품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다른 여러 과학적 연구와 함께 제 생각까지 함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명 묻지마 칼부림 범죄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또한 이듬해 8월에는 성남시 서현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1명이 사망하고 무려 13명이 다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범죄자들 모두 조현성 인격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정신이 무너지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정신건강기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21%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으며 이 중 5.4%는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을 가진 성인의 약 55%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정신건강 중요성은 이제 더 이상 남일처럼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 마인드의 저자 하와이 데저텍은 몸은 마음의 도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와 운전자의 관계와 같습니다. 아무리 자동차의 성능이 좋아도 운전자가 잘못 운전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즉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은 바로 식습관과 정신건강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우리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몇 가지 논문을 살펴보면 2017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정신건강과 웰빙에 대한 식이요법 영양의 역할이라는 논문을 발행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2년간 식습관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비타민 D,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군이 뇌 기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2018년 미국 NIU에서 5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1년간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연구는 다양한 식습관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과일과 채소 섭취가 높은 그룹은 우울증과 불안 증세가 현저히 낮다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양소가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까요? 우선 비타민 D가 있습니다. 비타민 D의 결핍은 우울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햇볕을 통해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지만 생선, 달걀 노른자와 같은 음식이나 보충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섭취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우울증 증세가 40% 감소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NIU 연구에서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높은 그룹이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20%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연어, 고등어, 호두와 같은 음식이나 보충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은 신경계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비타민 B12와 엽산의 결핍은 우울증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는 육류, 계란, 유제품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 섭취가 충분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30%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뇌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자 레슬리 콘은 이러한 영양소 이외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장 건강의 아이콘인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내 미생물 군집은 뇌와 상호작용하며 이는 기분과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저자는 강조합니다. 즉 건강한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건강과 밀접한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영양소는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음식으로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먹는 음식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맛과 건강을 모두 인정받고
과학적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식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현재 2024년에도 여전히 높은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월드앤뉴스 보고서가 7년 연속 최고의 식단으로 선정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지중해 연안 국가들, 특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모로코 등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전통적인 식습관에서 비롯되었으며 20세기 중반부터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생리학자 앙헬키스가 7개국 연구를 통해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심장과 관련된 질병의 발병률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또한 지중해식 식단은 뇌 기능을 보호하고 우울증 발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35% 더 낮았습니다. 또한 심장 건강 개선, 향염 효과, 체중 관리, 지속 가능성 식단과 같은 다양한 이로운 장점들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중해식 식단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상의 이로움을 많이 주는 식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었을까요? 지중해식 식단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몇 가지 규칙을 벗어나지 않는 식단 구성에 있습니다. 일단 붉은 고기와 가공식품, 설탕이 많은 음식을 최대한 제한하고 가금류와 저지방 유제품, 신선한 채소를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소위 건강한 지방으로 불리는 단일 불포화 지방인 올리브유를 적극 사용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견과류, 곡물, 생선, 과일, 채소에서 섭취하여 균형 있는 영양소 공급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을 바꾼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과일과 채소, 지중해식 식단으로 짧게는 2주, 길게는 12주가 지나고 기분과 행복감이 증가했다는 경험담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 건강은 몸의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은 우리의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의지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과한 업무 스트레스와 각종 생활고 고민들로 인해 아침에 일어날 때 극심한 피로감과 무력감을 조금씩 개선시켜 보세요.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좋은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맑은 정신 상태와 상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